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 모든 무게가 나 하나를 짓누르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꿈꿨지만 현실은 여전히 캄캄하고 아무리 애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력감은 결코 여러분이 나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뇌가 편해지려고 너무 힘들다, 이건 절망적이다 라고 보내는 가짜 신호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의 이 절망과 무력감을 뇌는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을 전해드립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고통을 마주한 뇌가 내리는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1914년의 어느 겨울밤, 자신의 평생 노력이 담긴 연구소와 공장이 거대한 화마에 휩쓸려 잿더미가 되는 것을 목격한 토마스 에디슨은 절망하는 대신 현장에서 이렇게 외쳤다. 재난이 주는 혜택이 있군. 우리의 모든 실수를 불태워버렸으니 말이야.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에디슨은 불길을 보며 공포에 질려 항복을 선언하려는 뇌를 향해 정화와 도약이라는 가짜 신호를 보내 시스템을 장악했다. 뇌는 마주한 비극을 영원한 종말로 인식할지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한 소각으로 인식할지 결정하는 유일한 통제 센터다. 패배주의에 젖어있는 뇌는 당장 도파민 공급을 끊고 우리를 무력감이라는 감옥에 가둔다. 하지만 관점을 단 1도만 비트는 순간 전두엽은 생존을 넘어선 초인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한다.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해석하는 그 낡은 방식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뇌가 정교하게 설계해낸 절망이라는 환상에 속지 마라. 이제는 직접 뇌에게 명령을 내려야 할 때다.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이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지하실에 있을 때 그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는 사람들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며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겹쳐서 일어나는 걸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내 운명은 결정된 것 같아. 이제는 다시 시작할 한 줌의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심각한 인지적 오류이자 뇌의 착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인물들과 책, 강연에서 나온 사례들을 통해 이 비밀을 보여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의 거인들과 현대의 자수성가한 성공가들이 어떻게 자신의 뇌를 속여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왔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와 과학적 방법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0년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장소였던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살을 파고들고 얇은 수의 한 장으로 버티며 하루에 묽은 수프 한 그릇이 생존의 전부인 지옥 같은 굶주림. 동료들이 빵 한 조각에 영혼을 팔고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채 가스실로 끌려갈 때 프랭클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매일 아침 깨진 유리 조각으로 얼굴을 베어가며 면도를 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가 맺힌 턱을 다듬으며 그는 뇌에 신호를 보냈다. 나는 여전히 품격 있는 인간이다. 나는 이곳의 노예가 아니다. 그는 뼈만 남은 육신을 이끌고 수용소 벽에 손톱으로 이렇게 적었다. 시련은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시련이 아니다. 그는 뇌가 인식하는 고통의 정의를 미래의 강의 소재로 완전히 바꿔치게 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그는 머릿속에서 전쟁이 끝난 후 따뜻하고 안락한 대학 강단에 서서 수용소의 심리학에 대해 강의하는 자신의 모습을 초단위로 시각화했다. 뇌는 이 생생한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였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존 에너지를 공급했다. 결국 그는 그 가공할 환경에서 살아남아 희망의 심리학인 로고테라피를 창시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내 옷과 음식을 뺏어갔지만 내가 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결정하는 마지막 자유만큼은 뺏지 못했다. 커널 샌더스의 이야기는 뇌를 속이는 끈기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65세의 나이, 평생 해온 모든 사업이 망하고 수중에 남은 돈은 정부에서 주는 단돈 $105의 사회보장비뿐이었다. 그는 낡은 트럭에 압력솥 하나를 싣고 미국 전역을 떠돌았다. 잠은
기름 냄새 진동하고 비좁은 트럭 뒷좌석에서 자고 식사는 식당에서 얻은 자투리 고기로 해결하며 2년을 버텼다. 그는 무려 1080번이 넘는 거절을 당했다. 식당 주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미친 노인이라며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는 낡았지만 깨끗한 양복을 차려입고 식당 문을 두드렸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10번의 거절만으로도 뇌는 너는 끝났어. 이제 그만해라는 강력한 정지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그는 거절을 당할 때마다 뇌를 속였다. 이 식당 주인은 아직 내 레시피의 가치를 이해할 준비가 안 된 것뿐이야. 다음 식당이 진짜다. 그는 거절을 패배가 아닌 성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체크리스트로 재정의했다. 뇌가 거절을 데이터 수집으로 인식하게 만들자 좌절감은 사라지고 다음 도전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움직였다. 결국 1900번째에 그는 예스를 받아냈고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은 치킨 제국 KFC를 건설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평생을 지독한 우울증과 싸웠다. 2번의 파산과 8번의 선거 패배,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연인의 죽음까지.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받았다. 너무나 깊은 어둠에 빠져 면도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을 방 안에서 치워야 할 정도였다. 그에게 삶은 매 순간이 지뢰밭이었고 뇌는 끊임없이 자살이라는 탈출구를 권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문이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유령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우울함을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인내의 훈련으로 속였다. 링컨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비참함은 앞으로 나라에 닥칠 비극을 짊어지기 위한 신의 시험이다. 그는 개인적인 고통을 국가적 사명으로 치환함으로써 뇌의 회로를 절망에서 투쟁으로 전환시켰다. 뇌가 고통을 공적인 책임감으로 인식하자 그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나라를 구하는 지도자로 다시 일어섰다. 비극은 그에게 굴복의 이유가 아니라 일어설 명분이었다. 스티븐 킹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첫 소설 캐리는 30번 넘게 출판사에서 거부당했다. 가난에 찌들었던 그는 원고를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절규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 원고를 다시 꺼내며 말했다. 당신의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중이야. 킹은 그때부터 자신의 뇌에 강력한 프레임을 씌웠다. 나는 예술가가 아니라 매일 2000단어를 생산해야 하는 공장의 노동자다. 거창한 예술을 한다는 압박감을 제거하고 단순한 반복 노동으로 뇌를 속인 결과 그는 공포를 이겨내고 전 세계 최고의 작가가 되었다.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도 빼놓을 수 없다. 베트남 전쟁 당시 8년간 포로 수용소에 갇혀 지냈던 그는 무참한 고문 속에서도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실천했다. 수용소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들이었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거야 라고 믿던 이들은 약속된 시간이 지나자 심장이 부서져 죽었다. 반면 스톡데일은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이 지옥을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을 뇌에 각인시켰다. 고문으로 으스러진 뼈의 통증보다 승리의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뇌에 주입했다. 그는 훗날 회고했다. 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훈련 과정으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내 뇌는 그 결정을 그대로 믿어주었다. 이 모든 거인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삶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 그 상황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뇌가 보내는 절망의 신호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그 에너지를 돌파구로 전환하는 강력한 관점의 연금술을 사용했다.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 고통을 다루는 자신의 뇌를 먼저 속이는 방식을 배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뇌과학과 심리학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들 때 뇌를 속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뇌는 상황보다 의미를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 스탠퍼드 대학교 엘리 크럼 교수의 밀크쉐이크 실험을 기억하세요. 똑같은 음료라도 고칼로리라고 믿고 마신 참가자들은 배고픔을 억제하는 호르몬 수치가 다이어트 음료라고 믿었을 때보다 무려 3배나 더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나 링컨이 고통을 사명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들의 뇌는 실제로 고통을 견디는 강력한 호르몬을 스스로 생성해냈습니다. 뇌는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여한 의미를 사실로 받아들여 몸의 화학 반응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뇌의 가짜 한계 신호를 무시하는 능력입니다. 케이프타운 대학교 티모시 노크스 교수의 중앙 통제관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피로와 고통은 몸의 한계가 아니라 내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보내는 경고일 뿐입니다. 실제 근육의 파열은 약 40%의 에너지가 더 남았을 때 일어나지만 뇌는 훨씬 전부터 비명을 지릅니다. 커널 샌더스나 스톡데일 장군은 뇌가 보내는 이제 그만해라는 가짜 경고를 무시하고 뇌를 속임으로써 일반인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100%의 잠재력을 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속이면 신체까지 변한다는 1979년 하버드 대학교 앨런 랭어 교수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입니다. 80대 노인들이 20년 전에 정체성으로 살게 하자 단 5일 만에 청력, 기억력, 심지어 관절염 증세까지 완화되었습니다. 내가 나는 젊고 강하다는 가짜 정보를 사실로 인식하는 순간 신체의 생화학적 시계까지 거꾸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성공한 모습을 현재의 사실로 인식할 때 뇌는 즉시 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가운 과학적 원리들을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가져와야 할까요? 억지로 힘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에 갇힌 사람이 뇌를 속여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아주 작은 관점의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나치 수용소의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켰던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라고 말이죠. 프랭클은 육체적인 고문과 굶주림이라는 자극 속에서도 자신의 뇌가 반응하기 전 그 찰나의 공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뼈만 남은 동료들 사이에서 미래의 강단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수용소의 진흙탕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훗날 인류에게 희망을 전할 살아있는 강의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절망이라는 시나리오를 쓰느라 바쁠 때 그는 미래의 서사를 강제로 주입함으로써 뇌의 회로를 생존 그 너머로 돌려놓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애물은 행동을 촉진한다. 길을 가로막는 것이 곧 길이 된다라고 말이죠. 그는 인생의 가장 거대한 벽을 마주했을 때 그 벽을 허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벽 자체를 딛고 올라설 계단으로 정의하며 자신의 뇌를 속였습니다. 내가 안 된다라고 비명을 지를 때 이것은 다른 길로 가는 신호다라며 뇌의 방향타를 꺾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지하실 바닥에 쓰러져 도저히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는 대신 헬렌 켈러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로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억지로 무언가를 실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지독한 어둠이 위대한 전기가 쓰여지는 가장 극적인 챕터일 뿐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뇌는 이 장엄한 서사를 받아들이는 순간 무기력의 늪에서 발을 뺄 아주 미세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명언과 인물들의 삶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고장난 뇌 회로에 던져주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구원 로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허무함이 문득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는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아픔은 잘못 살아서 생긴 흉터가 아니라 우리 뇌가 새로운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균열을 내고 있는 재탄생의 과정입니다. 다른 동기부여 영상들은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채찍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껏 아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아픔에 내가 완전히 침식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링컨이나 에디슨 같은 이들도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는 그저 오늘 한 잔의 물을 마시고 신발끈을 묶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것이 정답인지 의심하며 발을 뗐을 뿐입니다. 이미 수없이 시도했고 매번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기억이 괴롭히고 있나요? MIT 연구팀은 실패를 경험한 뇌야말로 가장 견고한 승리 회로를 구축할 준비가 된 최고의 뇌라고 말합니다. 지난 실패들은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뇌가 최종적인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수집한 가장 값비싼 데이터들입니다. 과거에 몇 번을 무너졌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새로운 명령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필요한 건 터널 끝에 성공을 상상하는 억지, 희망이 아닙니다. 그저 발밑에 돌멩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아주 현실적인 감각입니다.
뇌를 속인다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이라는 에러에 갇혀 죽어가지 않도록 숨구멍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아무런 분석도 고민도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웃으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마음을 울렸던 누군가의 문장 하나, 혹은 언젠가 완성할 자신만의 위대한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 무심하고 하찮아 보이는 순간이 잠들어 있던 뇌 신경망을 깨우고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만드는 첫 번째 불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결심을 뇌에 새기기 위해 내 댓글에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짧은 문장은 고장난 뇌 회로를 다시 돌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66일 뒤 여러분이 이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다시 숨을 쉬게 되었는지 꼭 들려주십시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